수량을 조금씩 모아 가셔서 나중에 좋은 결실을 맺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2차전지 양극재 업체에 투자하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증권사에서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좀 전기차 수요가 네. 국내에선 좀 줄었다고 하는데 네. 또 테슬라는 굉장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살려고 하는 거. 네네. 그리고 또 유럽에서는 지난달 대비 100% 늘었다고 그러고 네네. 미국은 60% 늘었다고 네. 하고 그래서 테슬라인데 또 주가는 한 30% 조정받은 것 같고 네네. 어떻게 보세요? 테슬라가 중국에서 가격 할인을 시작을 했어요. 네. 네, 가격 할인을 이제 공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그게 한국까지 이제 영향을 주고 있는데 테슬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기차 기업이라고만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테슬라의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위해서 슈퍼컴퓨터 도조를 돌리고 있고요. 여기에다 이제 테슬라 차 말고도 테슬라 봇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와, 점점 성능이 좋아지고 있더라고요. 영상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네네네. 점점 성능이 좋아지고 있어요. 맨 처음에는 막 저게 뭐야, 뭐 장난해? 막 이랬는데 성능이 생각보다 좀 좋아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를 계속 생산을 하잖아요. 테슬라 봇도 데이터를 생산할 거고 테슬라 차량도 데이터를 생산할 거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자율주행을 더 높은 수준으로 올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도조 컴퓨터에 모여서 인공지능이 이제 굉장히 발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뭐 여러 가지 사업들도 많이 있잖아요. 뭐 우주 그 발사체 사업도 하고 태양광 사업도 맞아요.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모여서 결국에는 한 소실점이 모이는 것이 인공지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글로벌 기업을 넘어서 초거대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저는 인공지능 선점이 필수라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거의 선두 진입하고 있는 기업이 테슬라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이제 테슬라 뭐지 그 모건 스탠리인가 골드만삭스인가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테슬라 그 도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맞아요. 그런 부분이 테슬라 자율주행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갑자기 또 주가가 폭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이제 누누이 이제 웅달님하고 얘기를 하면 테슬라 얘기를 하면 테슬라는 그냥 기업이 아니다. 인공지능으로 간다. 인공지능 기업으로 봐야 된다.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도 점점 계속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네. 그 테슬라가 엔비디아 그 인공지능 학습시키려면 네네네. 그 칩이 많이 필요하니까 요청을 했는데 물량이 없어가지고 직접 개발하잖아요. 직접 네. 개발도 하고 그리고 그 너무 비싸잖아요. 그 네네. 엔비디아 근데도 물량 있으면은 다 지불할 그렇죠. 테니까 달라고 막. 예. 그러니까 테슬라는 약간 진짜 좀 전기차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반값 전기차를 만들겠다고 옛날부터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테슬라는 사실 전기차를 팔아서 이익을 남기기보다는 전기차를 그냥 원가에 팔아서 데이터를 얻으려고 하는 목표가 더 강합니다. 네. 그러니까 데이터가 옛날에 한참 데이터에 대한 이슈가 있었을 때 제2의 석유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데이터가. 네, 맞아요. 앞으로 미래에. 맞아요. 그다음에 뭐 메타버스 이야기 나왔을 때도 이런 빅데이터들이 그런 메타버스를 이제 더 활성화시켜 줄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최종적으로 꿈꾸는 건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테슬라는 무조건 지금 데이터 모으는 게 우선이다. 그래서 반값 차량을 최대한 빨리 도입을 해서 테슬라 세상을 만드는 게 아마 머스크 형님의 목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 진짜 초거대 기업으로 가기 위해 네네네. 그 인공지능을 선점하는 게 이 말이 네. 딱 와닿네요. 그러니까 그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네네. 그 테슬라 차량 가격 네네. 인하 때문에 수익성이 악화됐다 네네네. 이런 걸 지적하면서 이제 테슬라 주가를 낮추는 거죠. 네네. 로우하게 보는 네네네. 건데 근데 이제 사실 그거는 그냥 일면이고 그렇죠. 사실 수익이 안 나도 네, 수익이 안 나도 데이터를 모을 수 있으면 음. 그게 엄청난 자산이 될 거라는 거죠. 왜냐면 데이터라는 게 그냥 쉽게 모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구글이 저렇게까지 글로벌 기업이 된 거는 다 데이터 덕이거든요. 맞아요. 네, 데이터가 없으면 사실 저 정도까지 성장할 수는 없었고요. 우리나라도 보면 카카오나 네이버가 저렇게 성장할 수 있는 것도 다 데이터 덕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플랫폼을 통해서 데이터를 끌어모았기 때문에 그게 큰 힘이 된 거죠. 처음엔 돈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카카오톡 처음 했을 때
수익이 안 났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데이터가 모이다 보니까 수익이 생기고 기업이 커지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지금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테슬라도 이제 그런 걸 지금 꿈꾸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시드머니를 벌기 위해서 전기차를 비싸게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들 안 만들 때 나는 이렇게 비싸게 만들어서 나는 수익을 남기겠다. 이런 전략이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수익권이 생겼고 투자금이 들어오다 보니까 야 그럼 우리 임은 안 남겨도 우린 무조건 데이터를 가져와야 돼. 데이터가 생명이니까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와, 뭔가 생각하는 레벨이 좀 네. 다른 것 같아요. 좀 그렇죠 아무래도. 네. 진짜 뭐 엄청난 산업들을 다 유기적으로 엮는 것 같기도 하고 네네. 정말 어디까지 이 판이 연결되면서 커질지 네네. 정말 테슬라가 물론 또 미래에 뭐 어떻게 좀 잘못될 수도 있는 거지만 네네. 되게 흥미진진한 것 같습니다. 재밌는 게 이제 차체를 만들 때도 다이캐스팅으로 해서 한 번에 빡 찍어내는 어. 걸 지금 개발했단 말이에요. 기가플스인가? 네네. 그러니까 그게 다 따라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네, 지금 뭐 현대차도 어. 그거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 남들 하기 전에 먼저 해서 단가를 지금 낮추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단가를 낮춰서 내연기관 차 정도까지 만약에 단가를 내린다면 보조금이 없어도 테슬라 차량이 팔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무슨 테슬라 모델 2인가요? 그건 또 엄청 싸던데요. 2천만 원대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인도에서 생산하는 앞으로 신모델이 굉장히 좀 저렴하게 나올 거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뭐 얼마나 저렴해질지는 시장에 나와봐야 알겠죠. 지금은 아무래도 좀 보조금 영향을 받아서 전기차가 지금 판매가 되고 있고 반값 전기차가 나온다고 해도 시기는 좀 걸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2030년까지 우리나라 기업들도 지금 오더를 받아서 증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2030년까지의 지원금이 어느 정도 집행이 될 거라고 예견을 하고 움직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반값 전기차, 그러니까 내연기관차 정도 싼 내연기관차 정도의 싼 전기차가 나오려면 시일이 좀 걸릴 거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슈가 반도체인데요. 네네. 그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 최선호주로 네. 반도체를 많이 꼽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반도체 시장은 좀 돌아섰나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거 작년부터 얘기 맞아요. 드렸는데 사면 안 된다. 반도체는 재고를 봐야 된다. 재고. 재고가 네. 있나요? 그래서 반도체 재고 자산 추이를 제가 한번 조사를 했는데 네.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두 개를 이제 조사를 했는데 2023년 1분기에 삼성전자 31조 9,481억, 2023년 2분기에 33조 6,896억 는 거예요? 늘었죠. 2분기가 최악이었어요. 네, 사실 2분기가 굉장히 최악이었고요. 그러니까 생산은 계속 하고 있는데 팔리지 않으니까 재고가 는 그렇죠. 거군요. 재고가 쌓이는 거죠. 와. 네. 그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분기에 17조 1,822억, 2분기에 16조 4,200억. SK 하이닉스는 먼저 감산을 시작했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먼저 줄은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는 감산을 안 했단 말이에요. 안 하다가 이제 나중에 마지막에 이제 뭐 감산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일단 뭐 정비를 한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감산을 좀 감산 아닌 감산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줄어들고 있는 부분을 봐야 되는데 2분기가 거의 피크였고요. 반도체 재고가 이제 정점을 찍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3분기부터 조금 더 줄어들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4분기에도 조금 더 줄어들긴 하는데 그렇다고 완전 해소되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반도체가 조금 살아나려면 내년 상반기쯤 재고가 조금 소진이 되고 HBM 시장이 이제 2배 정도 지금 키우고 있거든요. 공장 증설이나 뭐 그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그래서 내년 상반기 정도 재고가 소진이 되고 HBM 시장이 받쳐줬을 때 조금 살아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고를 봐야 된다. 네네. 그러니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반도체에 대해서 좀 좋게 보시는 분들은 작년 말부터 증권사분들은 반도체를 굉장히 좋게 보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증권사 쪽에서 반도체 섹터의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좀, 생각하셨어요? 네. 자기가 가지고 있으니까 좋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가 안 가지고 있으면 그렇죠. 정확하게 보겠죠. 자기가 안 가지고 있어야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뭐 반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부를 했고 제가 반도체를 언제 제일 좋게 봤었냐면 재작년 정도에 굉장히 좋게 봤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삼성전자 뭐
9만 원, 8만 원일 때 여기는 이제 멈춰야겠다.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13만 원 정도일 때 멈춰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러고 나서 계속 내려가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러다가 이제 조금 오른 경우가 최근인데 HBM 때문에 올랐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HBM이 지금 시장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이 많진 않거든요. 기업 매출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맞아요. 매출과 영업이익이 찍히지 않으니까 많이 찍히지 않으니까 바로 이제 다시 또 조정이 그러니까 것 같더라고요. 그때 급등한 게 그냥 며칠 사이에 다 빠지더라고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삼성전자가 워낙 하는 사업이 많고 네네. 그 중에서는 HBM이 일부니까 네, 맞아요. 재고는 이게 다 맞아요. 네네. 이게 거의 전부인데 네네네. 이걸 못 하고 있으니 그렇게 네,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말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참 그런 게 진짜 그때 추천하셨던 분들이 막 1분기 네. 그럼 또 한 번 인터뷰하면은 이제 2분기에 좀 네. 한다고 하는데 또 3분기로 빌리고 네. 4분기로 빌리고 이젠 또 내년 초가 얘기를 나오고 네네. 있어요. 저는 지금- 작년부터 맞아요. 하반기나 상반기 내년 상반기에 그때 돼야 가서 다시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왔고요. 음,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네, 지금도- 재고만 보면 그냥 딱 팩트가 뭐 팩트라기보다 그냥 객관적으로 재고 딱 보면 보이거든요. 물건을 많이 팔아야 장사가 돼야 뭐 기업도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근데 물건을 못 팔고 물건이 쌓여 있는데 어떻게 좋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럼 삼성전자 기준으로 만약에 네. 지금 재고가 30조라고 하면 네네. 저게 뭐 한 10조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 10조대로 떨어져야죠 재고가. 그 정도 떨어지는 네네네. 그때부터 이제는 예. 고려해봐야겠다. 네네. 그렇게 되겠군요. 네. 그 다음에 또 상반기를 좀 많이 이끌었던 게 AI인데요. 네네네. AI 중에 이제 루닛. 네네. 이게 올해 주가가 10배 이상 상승을 하고 네네. 뭐 조정 받아도 또 다시 올라가고 네네.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AI 섹터를 좋게 보셨는데 네네. 의료 AI, 네네네. 우리나라의 의료 AI 이게 주목을 받고 있어서 네네. 여기에 대한 전망, 네. 네오님의 뷰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그 AI 투자하시고 싶다고 그랬을 때마다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엔비디아 투자하세요. 그런 얘기 들으셨잖아요. 예. 네. 근데 한국에서 조금 그래도 강점이 있는 게 의료 AI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여기 이제 잠깐 보시면 KBS에서 그 방송을 했었던 건데 외국인이 이제 한국 와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몸이 막 미국에서 몸이 아프면 병원을 못 간대요. 돈이 너무 많이 되니까. 네, 돈이 너무 많이 되니까 병원을 못 가니까 그럼 뭘 먹냐? 뭐 어떻게 하냐? 타이레놀. 열나도 타이레놀. 부러져도 타이레놀. 화상 입어도 타이레놀.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한국 의료가 최고다. 뭐 이런 얘기로 마무리를 하시는데 한국 의료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의료 시스템의 문제는 굉장히 많죠. 그래서 오바마 케어 이런 것도 나온 거고. 그래서 이런 의료 쪽에서 정보 데이터가 아무래도 한국이 양질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양질의 데이터로 이제 한국이 의료 AI에서는 조금 선두권을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뭐 주가를 보면 너무 과열돼 있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얼마 전에 제 채널에서도 이제 그 구독자분이 물어보셨는데 룬이 어떠냐고 물어보시길래 너무 과열됐다 얘기를 드렸어요. 직접적으로. 왜냐면 뭐 매출이 뭐 100억. 근데 뭐 마이너스 뭐 적자죠, 지금. 적자자 몇십억 적자예요.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적자가 이어질지도 모르고요. 이게 언제 턴어라운드 될지도 몰라요. 진짜 희망으로만 뭐 시총이 2조가 넘게 지금 형성이 된 건데 굉장히 과열된 거죠. 이건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 여기랑 뭐 FDA 승인을 받았다 뭐 했다 그거는 그냥 진행 상황이지 그걸로 인해서 수익이 일어난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너무 과열되어 있는 상태라서 사실 주가적으로 보면은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제 희망적으로 봤을 때는 좀 상당히 좋은 부분이다. 왜냐면 데이터 중에서도 의료 데이터는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뭐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딥노이드라고도 있어요. 네, 뷰노, 딥노이드 뭐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딥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직접 이제 저희 사장님 저희 구독자 분이시라서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식사를 하면서 직원들하고 같이 만났는데 굉장히 바쁘시더라고요. 막 돈 이렇게 어떻게 좀 투자 마련하시려고 상장 전에 만났는데
굉장히 분주하게 돌아다니시고 좀 인상이 깊었던 게 의사들이 굉장히 폐쇄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병원마다 돌아다니면서 저희 제품 이런 게 있는데 저희 시스템 이런 게 있는데 좀 써보시고 좀 교류도 하고 좀 이제 같이 발전시켜 보자 했는데 너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직접 병원을 하나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병원을 하나를 이제 세워가지고 거기서 이제 데이터를 이야, 이제 대박이다, 진짜. 쌓으면서 의사들한테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런 성과를 내고 있다. 써보지 않으렴? 이런 식으로 하니까 좀 통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얼마 뒤에 상장을 하시더라고. 상장한다고 그러셨거든, 그 자리에서. 그래서 너 열심히 하시는구나. 그때 의료 데이터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이제 계기가 돼서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죠. 우리나라는 그래도 의료 강국,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강국이기 때문에 AI에서는 좀 승부수를 던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과거에 옛날에 이제 IBM 왓슨이 이제 의료 그 AI를 만든다고 굉장히 저희 가천대 병원인가 거기 네, 있더라고요. 도입도 됐잖아요. 근데 그게 제대로 정착이 안 됐었어요. 왜냐면 그때는 시스템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조금 미비했던 것 같아요. 지금보다는. 근데 지금은 이제 챗 GPT나 여러 가지 인공지능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있고 반도체들이 굉장히 발전이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시류가 진짜 개발이 될 수 있는 시류가 딱 오지 않았나.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의료 AI랑 이제 결합이 돼서 좀 발전성이 좀 보인다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가는 너무 과열돼 있다. 네, 루니 주가는 좀 너무 과열돼 있다. 이 PPT를 보면 네네. 데이터의 양보다 질이 중요한 경우라고 나오잖아요. 네네네. 이게 혹시 그 막 엄청나게 빅데이터를 구하는 데 있어서는 네네. 우리나라가 미국을 좀 쫓아가기는 사실 힘들잖아요. 힘들죠. 그렇지만 질이라는 거는 네. 약간 뭔가 그 의료 쪽으로 좀 이렇게 국한시키고 네네. 그리고 한국 사람들한테 좀 국한시키면 그거는 뭐 그닥 뭐 빅데이터 어떻게 그렇게 그런 식으로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이제 IITP라고 해가지고 국가기관하고 콜라보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인공지능에 대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미팅을 하면서 우리 정부에서 이제 인공지능 개발을 어떻게 하는 로드맵 같은 거를 이제 같이 들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게 그겁니다. 미국하고 중국의 우리나라 데이터가 상대가 안 된다. 양으로 상대가 안 돼요. 네, 그럼 우리는 질로 승부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맞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질을 높이기 위해서 뭐 똑같은 사진을 뭐 10장, 200장, 뭐 1000장 이렇게 있으면 좋겠지만 더 많으면 좋겠지만 그냥 한 3, 4장으로만 해도 그거를 분석을 잘 하면 좀 질적으로 앞설 수 있는 부분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기술을 개발하려고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지금 중점적으로 그 부분을 보고 있고요. 제가 봐도 그게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렇군요. 그 주담 전화 네. 막 그런 것도 자주 하세요? 얼마 전에 미래나노텍 미래나노텍 주가가 계속 떨어져가지고 주담하고 연락을 한번 했습니다. 한 40분 정도 한 것 같은데 와. 주담하고는 전화통화로 그렇게 3, 40분 해줘요? 네네 친절하시더라고요. 그분하고는 처음 통화를 하는데 왜냐면 전에는 이제 주주총회 가서 이제 이사님하고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이제 주담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주가가 미래나노텍 주가가 정고점이 한 36,000원인데 지금 반토막이 났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그 2차전지 주가가 올랐을 때 뭐 예를 들면 포스코 퓨처엠이나 에코프로가 막 3, 4월 달에 한번 1차 점핑이 있었고요. 2차 점핑이 또 있었거든요. 7, 8월에. 근데 그때 안 오르고 내릴 땐 또 귀신같이 같이 내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뭐 이게 회사에 무슨 문제가 있냐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조금 인상 깊었던 게 사실 지금 양극재 기업들이 조정을 받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리튬 가격이 내려가다 보니까 이제 양극재 업체들은 리튬을 수급을 해놓잖아요. 예, 그러니까 재고를 가지고 있는데 리튬 가격이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면 얘네들이 이 차익만큼 손해를 보는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양극재 업체들 영업이익률이 많이 떨어질 거다. 매출은 늘을 수는 있지만 영업이익률이 훼손되기 때문에 지금 뭐 2차전지를 양극재 업체에 투자하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증권사에서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미래나노텍도 리튬을 다루는 기업이잖아요. 그리고 직접 수급을 한다고 알려져 있고, 그래서 물어봤죠. 아니 직접 수급을 하면 그럼 쟁여둔 거 있을 텐데 똑같이 손해 나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왜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들은 빠르면 5일, 늦어도 한 달 안에 다 그냥 납품을 해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리튬 가격이 뭐 떨어지기도 전에 일단은 납품을 해버리기 때문에 수요가 많은 거예요. 뭐 수요가 많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그 물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물량은 그냥 바로바로 나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리튬 가격 출렁이는 거랑은 거의 영향이 없고 오히려 환율이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환율이 이제 떨어지거나 올랐을 때 그 환율 차이로 인해서 좀 손해나 아니면 뭐 이익을 볼 수는 있다고 하는데 리튬 가격에는 거의 영향을 안 받는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뭐 두 번째는 투자금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뭐 1,000억 정부채 하는데 1,000억도 더라고. 그 다음에 저기 캐나다에 공장 증설 하는데도 500억에서 250억이 또 늘었더라고요. 750억이 들어갔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니까 750억이 된 거는 캐나다가 인건비도 비싸고 좀 자기네들이 생각했었던 것보다 조금 가격대가 더 나갈 것 같다. 그리고 캐나다 같은 경우는 사실 그 퀘벡주나 캐나다 주정부에서 공장 증설할 때 지원금 엄청 많이 퍼주거든요. 그래서 그럼 미래나노텍도 받는 거냐? 포스코 퓨처엠이나 LG 에너지 솔루션처럼 지원 받는 거니까 그거는 공장 설계 들어가서 집행이 돼야 그때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지원금 받을 수는 있겠죠. 왜냐면 조그만 기업이라고 너네는 꺼져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국가적인 차원이나 주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이제 1,000억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야 니네 1,000억은 어떻게 마련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일단은 유증은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유증이나 뭐 전환사채 발행은 하지 않을 거고 최대한 이게 1,000억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단계별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자기네 선에서 충분하게 아마 마련할 수 있을 것 같고 투자자를 또 따로 이제 만들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투자적인 부분은 감당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네. 야, 그렇게까지 주담대를 다 하셔가지고 체크를 하시는 거군요. 네, 그럼요. 이렇게 왜냐면 제가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 그 회사는 저와 마찬가지로 같이 제가 주인이 되고 같이 동행을 해야 되는 사이잖아요. 근데 뭐 아무것도 모르고 제가 돈만 넣어놓는다고 뭐그 회사가 성장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주가가 거의 반토막이 났는데 네네. 그래도 지금 괜찮다고 보세요? 전화 이렇게 하고 막 이러면서. 네, 왜냐면은 교환사채 발행을 미래나노텍에서 2차 발행까지 했는데 교환사채는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자기가 가진 자사주 주식을 가지고 이제 돈을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1차 때가 17,000원대였고 2차 때가 19,000원 후반대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 가격대보다 낮아진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 좀 더 모아갈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남들을 2차 전지 섹터가 많이 오를 때 사실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 굉장히 좀 소외됐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외된 부분도 있고 앞으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전구체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 이제 상장이 되고 11월에 만약에 이 미래나노텍에서 발표한 대로 전구체 시장 이제 투자가 진행되고 뭐 공장 부지를 계약을 하고 이렇게 된다면은 또 다른 이제 그 성장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좀 좋은 영향으로 주가도 우상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단적으로 뭐 3분기에 만약에 주담 말대로라면 그 3분기쯤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와줘야겠죠. 그리고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3,000억 작년 12월 달에 3,000억 정도 포스코 퓨처엠하고 계약이 성사가 됐는데 왜 이제 더 이상 계약이 안 나오고 있냐 이러니까 계약은 그 이후의 계약은 아마 다음에 나올 거지만 대신에 지금은 그때 계약된 물량보다 더 늘었다. 대신에 수산화 리튬 가격이 내려갔기 때문에 그때 3,000억이 책정된 게 좀 줄어들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수량이 늘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리튬 가격은 개인이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흐름이기 때문에 막을 수는 없는 거지만 어쨌든 납품 수량이 늘었다라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거고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매출이나 수량이 늘어난다라는 건 굉장히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3분기에 만약에 좀 나타났을 때 시장에서 그때서야 비로소 좀 인정해주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굉장히 수고스러운 일을 하셨는데 이렇게 네네. 아낌없이 나눠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의료 AI로 잠깐 다시 돌아가서 네네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괜찮지만 루닛을 봤을 때는 주가 상황이 좀 높은 것 같다. 네네네. 아까 이제 뭐 인공지능 투자할 거면 네네. 그냥 엔비디아 하시라 네네. 심플하게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엔비디아도 한 500불 갔다가 네네. 420불 됐더라고요. 네네. 한 1-20% 조정 네네. 받았는데 엔비디아는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보세요? 엔비디아도 약간 과열된 아, 부분이 있습니다. 많이 네, 올랐죠. 많이 올랐죠. 제가 뭐 작년부터 이야기했는데 작년에는 이 정도 가격이 아니었잖아요. 네,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뭐 테슬라 시총을 맞아요. 넘어섰을 만큼 엄청난 펌핑이 왔어요. 근데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막 올랐었잖아요. 요게 이제 앞으로도 계속 보여줄 수 있냐 그걸 봐야 되는데 좀 그 성장세가 조금은 그래도 지속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네, 왜냐면 그 시기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 물량을 채우는 게 가능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채워진 상태에서 더 채워야 되는 상황이 온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전기차도 마찬가지로 작년의 성장률보다 이번 연도의 성장률이 조금 떨어졌잖아요. 대신에 성장은 해요. 이게 이렇게 이렇게 했다가 요렇게 된 거지. 그렇죠. 아마 엔비디아도 요렇게 됐다가 요렇게 되는 시점이 아마 오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엔비디아도 그런 의미에서 어느 정도 조정이 올 때마다 자기가 생각한 가격대에서 주수를 늘려가면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네오님 그러면은 또 오늘도 이렇게 인사이트 감사드리고 네네. 만약 지금 한 1억 정도 여유자금 있으면 어떻게 네네. 투자 전략을 세우시겠나요? 전에 시간하고 거의 비슷하게 될 것 같아요. 미래나노텍 지금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해서 미래나노텍을 가장 많은 비중 40%. 네, 그다음에 포스코퓨처엠 30%, 이미지스 30%. 요 정도로 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님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일단 부탁드릴게요. 제가 항상 마지막에 강조하는 부분은 절대 B2 레버리지 투자 하시지 마시고 매달 적립식으로 내 월급이 들어올 때 여유가 되는 돈으로 적립식으로 자기가 생각했던 좋은 종목 그리고 수량을 조금씩 모아 가셔서 나중에 좋은 결실을 맺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네오의 지식창고의 네오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웅달책방 구독자 여러분, 웅달입니다. 이번에 진짜 돈이 되는 돈공부, 일명 고래 돈공부 스터디 모임을 열게 되었습니다. 국내 최고의 경제 전문가분들의 실용적인 금융 지식을 고래 돈공부에서 라이브로 만나보세요. 한 달에 총 6분의 연사를 실시간 라이브로 만나게 되는데요. 4분의 각 분야의 경제 전문가분들과 나는 공부로 부자가 되었다의 성정길 대표님, 그리고 저도 참여합니다. 여기에 함께 자신을 변화시키고 성장하고자 하는 다른 참여자분들과의 열정 가득한 커뮤니티 활동도 있습니다. 나 자신의 진짜 변화와 성장이 뒷받침되는 진짜 돈공부를 고래 돈공부 모임에서 꼭 경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남겨두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